근데 만약에 이런 비슷한 제도를 우리가 지역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입한다. 대학 입시부터. 그래서 예를 들면 경상도와 전라도는 시험지를 수능 문제를 다르게 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쿼터제를 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게 뭐 서울대 연고대 그러면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겠죠. 네.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불가능하죠. 쉽지 쉽지 않은 않으리라고 게 봅니다. 아니라 어렵고 밀란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등부터 꼴등까지의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집착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런 학력주의, 굉장히 좀 절대주의적 학력주의죠. 능력주의인데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나라 그런 입시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최근은 아니지만 조국 사태를 통해서 그런 입시 제도에 대한 각종 논란과 내용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위주의 교육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라면 조금 더 전인격적인 교육을 위해서 고교 내신이라든지 다양한 사회 활동, 그렇죠. 네. 인턴십, 그다음에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수시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전체적인 방향은 이제 수시를 확대하는 방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근데 그랬다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네, 뭐 그러니까 부모님의 연출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불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포트폴리오를 있는 다양하게 짤 수 있는 거지. 네. 연주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공개되다 보니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불공평하다. 원래대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자로 사회적 합의가 이제 고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오카오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역시 뭐 고등학교 내신 추천서, 사회봉사활동,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내부적으로 봤을 때 뭐 관시라든지 그럼요. 뭐 이런 게 워낙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까오카오 위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 뭐 서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과 중국은 여전히 수능과 이제 까오카오 중심의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절대적 공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그래도 다른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훨씬 그 절대적인 공정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가지는 강점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강점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통한 계급 사다리 그리고 계층 이동의 역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 기회가 더 확대됐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또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었고 그렇죠. 대학 진학률도 70% 이상을 달성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대학 진학률이 뭐 50% 전후라고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보이지 그렇죠. 않는 중국이라고 한 채 결국은 그러한 경제 발전을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은 훨씬 이제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사회를 보면 이런 절대적인 교육 그 공평성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가지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능 위주의 교육에서 뭔가 좀 더 다양한 평가 방식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어떤 고등학생들의 어떤 교육 기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또 좀 의문이 드는 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모의 도움을 통한 어떤 뭐 혜택, 이득 뭐 이런 건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수시를 통해서 비강남권 학생들이 받는 혜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돌아가면 수능 위주의 학원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남권 학생들 혹은 학군지 학생들이 훨씬 유리해지긴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공평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점수로 하니까.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이클 샌들이 공평하다는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학원에 많이 다닐 수 있고 과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능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시라는 거는 고교 내신
그럼 비강남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수능 점수는 약간 부족해도 내신이 높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신 1등급, 2등급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봉사활동, 뭐 경진대회 참여한 거, 자기 포트폴리오 이런 걸 활용해서 그 수능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지들이 존재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부분에 존재하는 부작용, 그것 학부모들이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원천 봉사하기 위해서 수능이라는 어떤 악순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뭐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한국 사회의 그런 교육을 통한 계급 사다리에 대한 신화 혹은 집착 뭐 이런 것들이 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에서는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빈부의 격차 없이 줄이고 계급 사다리가 이제 계급 사다리를 유지되어야 한다. 계급 사다리를 그러니까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네. 생각하잖아. 네. 근데 제가 뭐 비슷한 이야기를 유럽 친구들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계급 사다리를 통해서 개천에서 나온 용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개천에서 나온 용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진짜 용이냐? 아니 소년급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검사되고 판사돼가지고 해가지고 사회에 뭘 기여를 한 게 있냐. 그러니까. 사회가 진짜 나아진 게 용이냐. 있냐. 자기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재벌집 며느리랑 결혼해가지고 자기 그렇죠? 자신의 뭐 이익 뭐 이런 그런 거를 거를 하는 출세를 거지. 위해서 활용될 뿐이지 사회 전체적으로 뭐 혜택이 있냐 이런 반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제가 뭐 같이 얘기를 나눴던 그 유럽의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계급 사다리를 통해서 개천에서 나오는 용 몇 마리를 위해서 그렇죠? 희생- 소수의 용들을 위해서 대다수의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희생되는 거죠. 전인격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수능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아이러니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제가 반박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박하기 왜 어려워요? 아니 그렇다고 뭐 유럽이 뭐 전인격적인 교육을 뭐 해가지고 뭐 잘 나가나요? 뭐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이런 성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한국 내부에서 봤을 때 수능식 교육의 어떤 병폐나 그렇지. 그런 뭐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지적을 해서 이제 좀 더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평가 방식으로 나아가자고 했다가 이제 다시 뭐 되돌이표가 그러니까요.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김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까오카오나 그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도가 사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명암이 있어요 다. 그런 명암이 있는데 그런 명암들을 어떻게 좋은 측면은 좀 살리고 나쁜 측면은 조금 축소하고 어떻게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이런 것들을 잘 굴러가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 공평한가의 기준은 결국에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공평함의 기준에 대한 합의, 그렇죠. 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런 합의의 그런 출발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혹은 그 합의의 출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좀 더 다양하고 객관적인 혹은 비교 문화적인 우리나라는 이렇고 중국이나 일본 혹은 서구나 유럽은 어떤지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훨씬 더 활성화돼야 활발하게 돼.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뭐 언론이라든지 어떤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이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확 휩쓸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지. 공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사이의 어떤 합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배제해 놓고 점수나 수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일률적으로 뭔가 획일적인 어떤 공정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약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또 많이 이게 해요. 뭐 네. 경제와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런 공정의 기준과 교육 기회의 공정의 기준과 어떤 틀도 변화를 시대에 좀 맞게 해야 변화를 되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이런 획일적인 교육 그리고 뭐 평등을 더 강조하는 학교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을 했다면 그렇죠.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고 또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런데 굉장히 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면 이제 한국의 이제 뭐 경제 수준 혹은 문화적인 수준에 맞는 또 공정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맞는 또 담론이 존재할 건데 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좀 슬슬 시작돼야 되지 않나라는 네. 결론으로 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이 너무 정도 짧은가요? 이 정도 아니 너무 짧은 게 아니고 이 네. 정도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줘야지.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좀 덧붙이자면 중국 그 카오카오의 이런 불공평성 지역 할당제 때문에 한국에서 볼 때는 이거 투명하지 않고 불공평하다 뭐 그런 지적이 많은데 사실 더 불공평한 게 있습니다. 중국 교육제도에서. 뭐가요?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학군지를 배정할 때 그렇죠? 내가 어느 지역에 살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군지로 이사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좋은 초등학교를 학교에 이제 보내기 배정- 위해서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비싼 아니, 근데 집값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는 우리는 보통 뭐 고등학교 때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초등학교 때 학군이 결정되면 그게 쭉 가요? 예. 중간에 이사 가가지고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중요한데 그런데 이 초등학교 학군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예를 들면 학군지가 좋은 하이티엔취에 내가 이사를 갔어. 근데 거기에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학군 배정 못 못 받습니다. 받아. 예를 들면 전세나 월세. 공정한가요? 사람들은 초등학교 학군을 배정 못 받습니다. 공정한가요? 네, 이게 오히려 훨씬 더 불공정한 면이 있는데. 아니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관점에서 그렇죠.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불공정한데 그러면 전세나 월세로 사는 중국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하고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한국 같으면은 예를 들면 강남이나 잠실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 거기 초등학교 못 가게 한다.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지. 들고 일어나지. 그러면 중국은 이게 이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 가능한지, 어떤 내부 논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네. 네. 우리가 저기 자, 드리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우리의 지금 문제, 절실한 문제, 부동산과 학군 그 문제는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네.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김 대표 너무 열광을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오늘 과거 제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